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되면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무안군의 반대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한우 가격은 뚝 떨어졌지만 사료값이 뛰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 수요가 늘면서 해남군이 시범 재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권역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노선 단일화가 이루어졌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무안군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만큼이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감을 갖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기피시설이 지역에 유입되면 있던 인구도 빠져나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건데 정말 그런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위치해 있는 광주 광산구 도산동입니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 인력은 950여 세대로 이 중 430여 세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박과 외출에 나서는 병사도 한 해 4만여 명 수준이어서 일대 상권의 군부대 의존도가 낮지 않습니다. 꽤 여기 군인분들, 젊은 분들 많이 오세요. 은근히 손님 중에서도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소? 지역 사회와 다양한 교류나 협력 관계도 맺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어울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한부모 세대나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분들 동아리에서 매월 한 세대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 군부대와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옮겨가는 시설에는 세관과 출입국 관리, 검역을 총괄하는 CIQ 기관까지 유치해 광주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공항이 들어서는 무안으로 사람이 모여들 것이라는 게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무안군 주민들은 인구 유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조 7천억 원이 들어가면 무안군이 개벽을 한다 표현해. 그 돈이 무안군에 없어요. 대부분 광주의 거주지를 둬 무안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인 탓에 그나마 있던 인구도 관광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연구원은 군인과 가족 등 상주 인구가 2,500명 이상 늘어나고 14,000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엄청난 수의 공항 종사자들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부대를 방문하는 면회객들 그리고 기타 종사자들은 더 추가적으로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무안군 주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군과 전라남도, 광주시는 다음 달 첫 3자 회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주말 사이 장맛비가 지난 가운데 아직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 5에서 20mm로 많은 비가 지나지는 않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지역이 있겠고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구름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산지 한우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떨어지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료값은 2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산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애써 키운 소를 팔아도 손해만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에서 40년째 소를 키우고 있는 장영철 씨. 해마다 350마리의 소를 키웠지만 올해 키우는 소는 200마리도 안 됩니다. 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사료값이 올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증한 사료비 부담에 건초 등 비교적 저렴한 먹이를 주고 있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사료를 먹고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사료가 소를 먹다 보니까 마이너스 2023년도에는 140만 원짜리 저로서는 적자 폭이 2024년도에는 배가 늘어서 사료값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축산농가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송아지 산지 가격은 2022년 386만 원에서 올해 341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 반면 배합 사료 가격은 2020년 25kg당 1,300원에서 지난해 14,450원으로 40% 급등했습니다. 한우 한 마리를 키울 때 농가의 이득은 지난 2020년 5만 8천 원에서 29만 2천 원까지 올랐지만 1년 사이에 68만 원을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마리 키워 팔 때의 손해금이 14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소 가격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한 마리 미기면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 폭이 많아요. 코로나19 이후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떨어진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 정부 차원의 사료값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 활성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개선되려면 일단 경기가 좀 살아서 소비 촉진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또 축협들도 공동으로 따로따로 해자네 일시적으로. 지난해 전남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는 63만 8천 마리로 전국 2위 수준. 올해는 61만여 마리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전국 한우협회는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대규모 한우 반납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 재배가 해남군의 간척지 논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세계 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립종 쌀을 재배해 내수와 수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 수입하는 밥쌀용 쌀은 연간 4만 4천 톤. 이 가운데 4천 톤은 60세 이상이면 안남미라는 표현으로 익숙한 장립종입니다. 세계 쌀 시장의 90%, 국제 쌀 품평대회 10위 이내는 모두 장립종 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 가격은 1kg에 2,400원 선으로 1년 전보다 1,000원가량 올랐습니다. 국내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장립종 쌀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만 재배하던 장립종 쌀의 국내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해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장립종 쌀 품종을 유기농으로 재배해 상품화에 성공한 데 이어 대규모 재배를 위한 모내기 연시회가 열렸습니다. 품종 보호 출원이 되어 있고요.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약간 다른 산업재산권인데요. 모두 다 출원되어 있고요. 쌀 생산은 해남군이, 품질은 세종대가 맡고 다양한 가공품 생산과 판매는 CJ가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냉동 볶음밥, 상온 조미밥, 즉석 솥밥 같은 거를 집중을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남군은 올해 타작물을 의무 재배해야 하는 영산강 간척농지 33헥타르를 시범 재배단지로 지정하고 실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립종 쌀을 규모화하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출을 위한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가에 좀 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하는 이런 쌀이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한 장립종 벼 재배가 기후변화와 쌀 소비 감소 시대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순 사건 직후 군경의 좌익 부역자 색출 토벌 과정에서 사살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 나경 부장판사는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 유족들인 원고 20명에게 상속분에 따른 위자료 2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의 한 유명한 한우고기 전문 식당이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돼 지자체가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는 지난 21일 오전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다른 상에 다시 내놨다는 의혹이 제기된 북구 용두동의 한 식육식당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과 청소 불량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해당 식당의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영광군 홍농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1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안에 있던 11살 남자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같이 살던 80대 조부모는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신탁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월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2년 준공된 광양시 옥곡면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1년 전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 1,500만 원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월세 3개월치를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하기로 했는데 이사한 지 2달이 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 월세 삭감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29일 날에 이사 나간 날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아파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갔습니다. 자기네들이 투자한 데 써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들 피해자가 공통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는 시행사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 소유권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결국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행사가 이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말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고 안 반환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이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신탁이라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 아닙니다. 전체 400여 세대 가운데 월세 세입자는 70여 세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시행사 관계자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프랑스 안시는 인구 12만의 도시지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생태 도시입니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더욱 각광받을 수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생태에 문화를 더해 미래도시 경쟁력을 찾으려는 순천시와도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알프스의 진주로 불리우는 프랑스 안시. 프랑스 은퇴자들이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히고 있는 안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안시 호수는 안시의 가장 가치 있는 생태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바세 운하입니다.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담고 있는 안시에는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세기 중세 시대 건축물인 안시성과 팔레드릴 등은 도시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안시 정부는 이렇게 수려한 환경과 역사라는 도시의 숨겨진 경쟁력에 도심 속 골목골목까지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을 더해냄으로써 현재 생태와 문화도시 안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 성공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대학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la lecture d'un film. Et puis, on travaille également avec des formations supérieures. Ça nous a permis d'accueillir, par exemple, l'école des Gobelins, qui est une des plus grandes écoles au monde dédiée au cinéma d'animation. Et ici, au Papeterie, il y a un campus Gobelin Annecy. 순천만과 동천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생태 환경 속에 K 디즈니로 통칭되는 문화 콘텐츠에 힘을 더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려는 순천시의 미래 전략과도 닮아있는 대목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가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안시의 지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입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온 시내에 퍼져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거든요. 순천시가 닮고 싶은 도시 프랑스 안시. 프랑스 안시의 선진 사례는 순천시가 목표로 한 국내 최초 미래문화도시 비전을 구현할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모빌리티 AI 등 광주 첨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호남권 최대 산업 전시회 2024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진행했던 국제 그린카 전시회,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 가전 로봇 박람회, 드론 도심 항공 교통 전시회 등 4개 전시를 모두 통합한 2024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를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테크관을 유치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갑작스런 질병과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3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원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긴급 돌봄 서비스의 규모와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30에서 100% 사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30일, 72시간 범위 안에서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청한 경남 권역의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 노선이 산청군 중산리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환경단체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박완수 도지사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산청군과 함양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엔 경쟁 관계인 두 지자체에 노선 단일화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습니다. 환경부가 번번이 발목을 잡아온 단일 노선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식 추진 15개월 만에 환경부에 신청할 경남 단일 노선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입지 선정위원회는 산청군 시천면 중산관광단지에서 장터목 대피소 인근 4.38km 구간의 산청군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올 3월 경상남도와 산청군, 함양군은 경쟁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입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로 경쟁 상대를 할 게 아니고 이제 도의 어떤 큰 틀에서 지역 성장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양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단일화된 지역부터 해서 단일화해서 환경부에 저희들 설립 건의를 하자. 단일 노선이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환경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가 처음 추진됐던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는 용호남 단일 노선을 일관되게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환경부는 지자체 간 노선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영호남 각 한 개씩 설치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혀 입장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시기가 빨라지면서 환경단체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목숨을 걸고 깨끗하게 그 현상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지역 내 찬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대구와 경북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지자체의 명칭과 통합청사의 위치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통합 효과의 핵심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이 꼽히는데 중앙에서 넘겨받게 될 권한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갈등의 핵심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명칭과 역할 등에서 대구 중심의 통합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대구광역시로 하고 그리고 안동에는 북부청사 두고 포항에는 남부청사 두고 500만 인구를 가진 광역시로 하나 만드는 것이. 홍 시장이 주장한 대구 중심 명칭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하는데 명칭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대구 광역시 대구 직할시를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제가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큰 집이 우리인데 왜 대구로 하느냐. 명칭뿐 아니라 통합청사와 기능 역시 대구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의 중앙 권력을 넘겨받느냐 못지않게 어느 지역에 권한과 기능을 둘 것인지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더 문제는 사무실 이치를 걱정을 합니다, 사실. 저는 더 큰 지방자치 권한을 가지고 오면은 현재 있는 양시도에 있는 사무실 그대로 운영하고 더 추가로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균형 발전이 필요한 북부 지방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주민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구시민은 대구 달서구 신청사와 경북 도청사, 이청사 체제 선호도가 55.4%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민은 두 개 청사 선호도가 대구 시민보다 18%포인트 낮은 37.4%에 그쳤고 경북 안동에 하나의 통합청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32.5%로 두 개 청사 선호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백서에서 경북도민의 경우 대구와 경북 두 개의 청사를 두더라도 대구 중심의 행정통합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명칭이나 통합청사 위치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갈등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낙후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약속이라든지 균형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만이 주민 동의 과정이 좀 수월해져요. 대구 거는 이제 반대가 좀 많았던 게 그겁니다. 대구에서 거친 세수가 지나치게 경북으로 나갈 수 있다, 유출될 수 있다. 이게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치게 되면 단일 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어지면서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로 커집니다. 통합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지, 중앙으로부터 넘겨받고자 하는 새로운 행정 권한과 기능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지역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몇 년 전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경로당 5만 3천 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나자 경로당에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의 한 경로당 복도에 대형 공기청정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인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좁은데 그걸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창고에다 갖다 놨던 거예요. 다른 곳도 찾아가 봤습니다. 겉은 멀끔한데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언제까지 쓰신 것 같으세요? 한 이틀 된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매년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자 복지부가 210억 원을 들여 전국 경로당 5만 3천 곳에 공기청정기를 놔줬습니다. 모두 7만 7천 개입니다. 음성 지역 역시 경로당 420곳에 7억 5천만 원을 들인 872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증 기한 3년이 지나자 필터 교체와 관리 비용이 부담이 된 상당수 경로당에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노인들이 그걸 몇 번씩 가르니까 저희들은 못하죠.
지난해 강원도 춘천에서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전체 544대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507대가 필터 교체를 안 한 채로 사용 중이거나 방치 중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로당 비품은 지자체가 대한노인회를 통해 보급하면 각 경로당 운영비로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 방안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 지침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런 필터 교체를 사실 하지 않으면 공기청정기는 이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보급하는 당시 이제 어떻게 관리까지 이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한 다음에 지난해 문제가 되자 춘천에선 운영비를 10,000원 인상해 각 경로당의 지속적인 필터 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건강과 직결되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같은 비품에 대한 관리 실태와 활용도 등을 확인해 향후 관리 지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 수돗물 공급이 내일부터 차례로 일시 중단됩니다. 등임동 지혜학교와 박호동 큰빛 생태유치원 주변은 내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볼량동 행정복지센터 일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소촌동 광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일대는 다음 달 1일부터 7시간 동안 수돗물이 끊깁니다. 광주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단수 조치가 상수도관망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로 세척 작업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로관리사업소가 여름철, 장마철 도로 파손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5일 동안 과적 차량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과적 차량이 적발됐거나 민원이 발생한 지방도 47개 노선에 대해 이루어지며 총 중량 40톤, 폭 2.5m 등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적발 대상입니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27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고 지난 4월 지방도 11개 위험 구간에 대해 도로 파임 정비를 끝냈습니다. 주말 사이 장맛비가 지난 가운데 아직까지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지날 텐데요.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 5에서 20mm로 많은 비가 예보되진 않았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현재 구름도 많이 지나고 있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됐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무안과 해남에서도 한낮 기온 27도 보이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 28도, 고흥의 낮 기온도 28도, 여수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2m에서 2.5m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또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